서울의 낡고 평화로운 한 동네에 겨울의 냉기가 스며들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오래된 건물들은 말없이 서 있었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칼날 같은 바람만이 유일한 소란이었다. 이 조용한 풍경 속에서 이은지, 리은지는 24시간 운영되는 작은 슈퍼마켓에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며 자신만의 고요한 세계에 갇혀 있었다. 그녀의 삶은 단조로움 그 자체였다. 해가 뜨면 잠에 깊이 빠져들고 해가 질 무렵이면 깨어나 어스름이 깔린 도시를 가로질러 슈퍼마켓으로 향했다. 밤이 되면 텅 빈 진열대 사이를 홀로 거닐거나 삐걱거리는 계산대 앞에서 손님을 기다렸다. 손님이라 해도 대부분은 심야에 담배를 사러 오는 취객이나 배고픔을 달래러 오는 고시생들이었다. 슈퍼마켓 안은 오래된 계산기에 짤랑거리는 소리, 깜빡이는 형광등의 불규칙한 빛, 그리고 값싼 인스턴트 커피의 희미한 향으로 가득했다. 이 모든 것이 은지의 단조로운 일상을 감싸는 배경음악이자 풍경이었다. 그녀는 종종 슈퍼마켓에서 파는 할인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웠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식사를 조용히 먹으며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했지만 그 누구와도 대화하는 법이 없었다. 그저 무의미한 사회 뉴스를 훑어볼 뿐이었다. 가끔은 창밖을 응시하며 멍하니 서 있기도 했다. 그녀의 눈빛은 멀리 어딘가를 찾아 헤매는 듯했고 마치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듯했다. 그 눈빛은 한때는 빛났을지도 모를, 그러나 지금은 희미해진 과거의 흔적 같았다. 어느 날 밤, 매서운 겨울바람이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듯했다. 은지는 평소처럼 매대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슈퍼마켓 문 밖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살짝 열자 상처 입고 떨고 있는 길고양이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털은 엉망이었고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다. 은지의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고되고 팍팍했지만 이상하게도 이 작은 생명체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손님들이 버리고 간 빈 종이 상자를 주워왔다. 그리고는 슈퍼마켓 한쪽 구석에 몰래 보관해 두었던 따뜻한 담요를 꺼내 고양이에게 둘러주었다. 계산대 뒤편 냉장고에 넣어둔 남은 도시락 반찬 몇 조각을 몰래 꺼내 고양이 앞에 놓아주었다. 고양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은지를 바라보다가 이내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은지는 고양이의 헝클어진 털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고양이는 처음에는 움찔했지만 이내 은지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이 작은 행동은 그녀 안에 숨겨진 따뜻함과 연민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외롭고 팍팍한 삶 속에서도 은지는 여전히 다른 생명체를 위한 온정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다.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집으로 돌아와 낡은 옷들을 벗어던지고 잠옷으로 갈아입을 때였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어깨에 시선이 멈췄다. 오른쪽 어깨에는 흐릿하지만 선명하게 남아있는 긴 흉터가 있었다. 오래된 상처였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그녀의 피부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흉터를 만졌다가 이내 서둘러 옷으로 그 상처를 가렸다. 그 흉터는 마치 그녀의 과거를 봉인하려는 듯 그녀의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비밀의 표식 같았다. 그날 이후 은지는 종종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극한의 환경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다. 차가운 땀방울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고 거친 숨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누군가의 날카로운 지시가 들리고 몸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손은 총을 잡고 있었고
눈은 목표물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하지만 깨어나면 그 꿈의 내용은 희미해지고 그녀는 애써 그 기억들을 의식 속에서 지우려 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슈퍼마켓 야간 경비원 이은지로 살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현재의 고요함 속에서 안주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깨의 흉터와 알 수 없는 꿈들은 그녀의 무의식 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또 다른 자신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듯했다. 그녀의 내면에는 분명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대한 힘과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은지의 고요한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동네에는 수상한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다. 강민준, 강민존을 필두로 한 일진 무리가 슈퍼마켓 근처를 아지트 삼아 모여들었다. 처음에는 그저 담배를 피우거나 시끄럽게 떠드는 정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행동은 대담해졌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했다. 특히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이나 힘없는 노인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희롱하는 일이 잦아졌다. 동네 사람들은 그들을 피해 다니기 일쑤였고 경찰에 신고해봐야 잠시뿐. 다시 나타나 골목을 점령하곤 했다. 슈퍼마켓 경비원인 은지 역시 그들의 존재를 매일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가능한 한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괜한 싸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조용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자신을 억누르려는 강한 의지가 작용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영하의 날씨였다. 은지는 평소처럼 슈퍼마켓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슈퍼마켓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골목 어귀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은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 있다 돌아오는 여고생 한 명이 강민준 일당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교복을 입은 소녀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몸은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 강민준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소녀의 가방을 잡아당겼고 다른 일진들은 키득거리며 소녀를 조롱했다. 소녀는 울면서 놓아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다. 은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망설임이 앞섰다. 내가 나서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시키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싸움이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데 익숙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소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빛은 은지의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다. 억눌러 왔던 정의감.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렬한 본능이 꿈틀거렸다. 마치 오래된 상처에서 피가 솟아나는 것처럼 잊고 싶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때 꺼져버린 줄 알았던 불꽃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 불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침묵 끝에 깨어나는 억압된 힘의 전조였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소녀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 그리고 강민준 일당의 추악한 웃음이 은지의 눈앞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굳게 닫으려던 슈퍼마켓 문을 다시 열었다. 차가운 방 공기를 가르며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한 발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거기, 그만해. 은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하게도 힘이 있었다. 강민준은 은지의 등장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어쭈 야간 경비원이 웬 오지랖이야, 아줌마. 주제넘게 나서지 마시지. 다른 일진들도 낄낄거리며 은지를 비웃었다.
그들의 눈에는 은지가 그저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여자 경비원으로 보일 뿐이었다. 강민주는 은지에게 성큼 다가와 어깨를 툭 밀쳤다. 곱게 말할 때 꺼져 다치기 싫으면. 이 순간 은지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잡념이 사라졌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그녀의 존엄성마저 짓밟으려는 시도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소녀의 안전, 그리고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녀의 지난한 삶이 닫아버렸던 모든 문이 이 순간 완전히 부서지고 그녀는 이제 거친 세상 속으로 발을 내디딜 수밖에 없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민준이 은지의 어깨를 밀치는 순간 은지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마치 굳게 닫혔던 봉인이 풀리는 듯한 아득한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순간이었다.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강민준의 손이 다시 그녀에게 닿으려는 찰나. 은지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몸을 비틀어 공격을 회피했다. 강민준은 허공을 휘젓고는 휘청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뭐야? 아줌마가 제법인데 강민준이 이를 갈며 다시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주먹을 휘둘렀다. 은지는 침착했다. 그녀의 눈은 강민준의 모든 움직임을 읽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왼손으로 강민준의 손목을 빠르게 낚아채 비틀었다. 동시에 오른발로 그의 다리 사이에 있는 급소를 정확하게 노렸다. 강민준은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비명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변했다. 은지는 그의 손목을 놓지 않고 몸을 돌려 그의 팔을 뒤로 꺾었다.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듯 했다. 그리고는 마치 숙련된 기술자가 기계를 다루듯 가볍게 힘을 주어 강민준을 바닥에 내던졌다. 쿵소리와 함께 강민준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고꾸라졌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일어서려 했지만 이미 팔이 꺾여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몇 초 만에 일어났다.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여고생 김지수 김지소는 눈을 크게 뜨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 대신 경악과 경외심이 교차했다. 슈퍼마켓 경비원 아줌마가 갑자기 특수부대원이라도 된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강민준과 함께 있던 다른 일진들도 얼어붙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한낱 여자에게, 그것도 슈퍼마켓 경비원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 대신 혼란과 두려움이 번졌다. 한 일진이 용기를 내어 달려들었지만 은지는 그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한 듯 몸을 틀어 피했다. 그리고는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컥 소리와 함께 그 일진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쓰러졌다. 은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었다. 과거의 훈련이 만들어낸 완벽한 본능적 반응이었다. 은지는 쓰러진 강민준과 그의 부하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에는 여전히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골목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강민준은 바닥에 엎드려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분노에 찬 눈으로 은지를 노려보았다. 이 아줌마가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이를 갈았다. 방금 당한 치욕은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이 굴욕을 되갚아 주리라 맹세했다.
결국 강민준과 남은 일진들은 쓰러진 친구들을 부축하며 불이 나게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등은 더 이상 의기양양하지 않았다. 김지수는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다. 은지는 그런 지수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은지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경외심으로 가득했다. 저기, 아줌마, 혹시 특수부대 출신이세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지는 아무 말 없이 지수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이 작은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삶이 다시 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강민준의 마음속에는 이미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패거리와 함께 도망치면서도 어떻게든 은지의 정체를 파헤치고 그녀에게 안갚음할 계획을 세웠다. 야, 저 아줌마 분명 뭔가 있어. 평범한 경비원이 저럴 리 없어. 내가 반드시 저 아줌마의 과거를 파헤쳐서 동네 망신을 시킬 거야. 강민주는 그날 밤부터 자신과 연줄이 닿는 동네 양아치 선배들을 통해 은지에 대한 정보를 캐기 시작했다. 슈퍼마켓 주변을 맴돌며 은지의 일상 패턴을 관찰하고 그녀의 이름과 인상착의를 이용해 주변 사람들에게 은밀히 물어보았다. 그의 목표는 은지를 다시는 이 동네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고 자신에게 가해진 치욕을 뼈저리게 되갚아주는 것이었다. 이제 은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을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드러나지 않으려 했던 과거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강민주는 굴욕감을 사귀지 못했다. 슈퍼마켓 경비원 아줌마에게 당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은지에 대한 정보를 캐냈다. 자신이 알고 지내던 동네 불량배 선배들에게 돈을 쥐어주고 은지의 과거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은지의 이름, 근무지, 심지어 그녀가 자주 가는 편의점까지 알아냈다. 강민주는 슈퍼마켓 주변을 맴돌며 은지의 퇴근 시간을 알아냈고 그녀의 행동 패턴을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복수심은 단순한 치기 어린 복수를 넘어섰다. 그는 은지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계획을 세웠다. 며칠 뒤 강민주는 자신의 패거리뿐 아니라 인근 학교의 일진들 그리고 동네를 주름잡는 몇몇 건달들까지 끌어모았다. 약 140명에 달하는 무리가 슈퍼마켓 입구에 모여들었다. 시간은 저녁 7시. 슈퍼마켓 앞은 퇴근하는 직장인들과 학원 가는 학생들이 뒤섞여 북적이는 시간이었다. 강민주는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은지를 망신주고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그들의 눈빛은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가득했다. 은지는 슈퍼마켓 문을 열고 나오다 그들을 발견했다. 그녀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떨어졌다. 어림잡아도 15명이 넘는 인원이었다. 강민주는 피식 웃으며 은지에게 다가왔다. 아줌마, 지난번에 실력 좀 보여줬다고 거만해진 모양인데 오늘은 좀 다를걸. 그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했다. 이때 지수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혼자서 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은지를 보니 걱정으로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지수는 은지에게 뛰어들고 싶었지만 수많은 인파 속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멀찍이 떨어져 서서 두려움에 질린 채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눈은 은지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저 먼 발치에서 불안에 떨 뿐이었다. 강민주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은지에게 다가섰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체격의 건달들이 험악한 얼굴로 버티고 서 있었다. 아줌마,
우리 형님들한테도 인사해야지. 지난번처럼 까불면 오늘 이 슈퍼마켓 다 때려 부수고. 아줌마는 여기서 영원히 잘릴 줄 알아. 강민준의 협박은 은지의 목숨뿐 아니라 생계까지 위협하는 것이었다. 지금 당장 우리 형님들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럼 그냥 넘어가 줄게. 은지는 강민준의 얼굴을 차갑게 응시했다.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그녀는 일평생 그 어떤 불의에도 무릎 꿇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자신이 지켜야 할 슈퍼마켓과 이제 막 친해지기 시작한 지수가 있었다. 슈퍼마켓은 그녀의 유일한 생활 터전이었고 지수는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 되어주는 존재였다. 이 순간 은지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다. 상대는 압도적인 숫자였고 그들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싫어. 은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강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이 아줌마가 정신을 못 차렸네. 좋아. 그럼 어디 한번 실컷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군. 그의 명령에 따라 건달들과 일진들이 은지를 향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슈퍼마켓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일부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은지는 홀로 그들 모두를 상대해야 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상대방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최적의 대응책을 계산하고 있었다.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주위의 시선, 그리고 지수의 불안한 눈빛이 그녀를 짓눌렀다. 이곳은 그녀의 일상이 무참히 깨지는 무대이자 그녀의 숨겨진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할 싸움터가 될 터였다. 강민준의 명령이 떨어지자 15명이 넘는 무리가 맹수처럼 은지에게 달려들었다. 슈퍼마켓 앞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사람들. 두려움과 흥분으로 뒤섞인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는 구경꾼들. 은지는 홀로 그들 모두를 상대해야 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마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과 적들의 움직임만이 존재하는 듯한 극도의 집중 상태에 들어선 것이다. 가장 먼저 달려든 것은 강민준이 데려온 건달 2명이었다. 그들은 덩치가 크고 힘이 좋아 보였다. 한 명은 무식하게 주먹을 휘둘렀고 다른 한 명은 발로 은지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은지는 몸을 낮춰 첫 번째 주먹을 피하고 동시에 허리를 틀어 발길질을 피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번개처럼 빨랐다. 그녀는 주먹을 휘두른 건달의 팔을 잡고 몸을 틀어 뒤로 넘겨버렸다. 쿵둔탁한 소리와 함께 건달은 바닥에 고꾸라졌다. 넘어진 건달의 머리 위로 다른 건달이 발길질을 날리려 했지만 은지는 이미 그의 발목을 잡아차해 균형을 무너뜨렸다. 건달은 그대로 바닥에 뒹굴었고 은지는 그의 팔을 비틀어 움직임을 봉쇄했다. 이제 남은 건달들과 일진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다. 은지는 마치 춤을 추듯 그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다. 그녀의 눈은 상대방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최적의 대응책을 계산했다. 주먹을 뻗으면 피하고 발길질을 날리면 막아냈다. 그녀의 몸은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완벽한 무기였다. 그녀는 단순히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었다.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고 빈틈을 파고들어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 한 일진이 뒤에서 그녀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지만 은지는 머리를 숙여 피하고 팔꿈치로 그의 턱을 가격했다. 퍽 소리와 함께 그 일진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또 다른 일진이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지만 은지는 방망이를 든 손목을 잡아채 고통스럽게 비틀었다. 야구 방망이는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날아갔다. 강민주는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의 부하들이 마치 인형처럼 은지에게 하나둘씩 쓰러져 나갔기 때문이었다. 그는 은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의 눈에 비친 은지는 더 이상 나약한 경비원 아줌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인간 폭격기처럼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로 보였다. 그때였다. 모든 구경꾼들의 숨이 멎는 순간이었다. 쓰러진 동료들 사이에서 한 건달이 몰래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그는 은지가 다른 일진을 제압하는 틈을 타 은지의 등 뒤로 달려들었다. 칼날이 섬뜩하게 빛났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지수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은지가 칼에 찔리는 끔찍한 상상을 했다. 하지만 은지는 달랐다. 그녀의 등 뒤로 다가오는 미세한 공기의 흐름 변화, 칼날이 만들어내는 희미한 바람소리, 이 모든 것을 그녀의 예민한 감각이 포착했다. 그녀는 몸을 순식간에 180도 회전하며 건달의 칼을 든 손목을 잡아챘다. 건달은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이미 늦었다. 은지는 그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땅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날카로운 금소금이 방공기를 갈랐다. 그리고는 그의 팔을 자신의 어깨 위로 넘겨 그대로 뒤로 내던졌다. 건달은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고꾸라졌다. 그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이제 남은 것은 강민준을 포함한 몇 명의 떨고 있는 일진들 뿐이었다. 은지는 강민준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강민준은 두려움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의 얼굴은 피가 싹 가신 듯 창백했다. 이건 반칙이야. 어떻게 저런 여자가... 은지는 강민준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 강민준은 공포에 질려 발버둥 쳤지만 그녀의 소나기는 쇠사슬처럼 단단했다. 네가 오늘 얻은 교훈이 뭔지 알겠니? 은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강민준에게는 천둥소리처럼 들렸다. 약자를 괴롭히는 자는 결국 더 강한 자에게 심판받는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침묵했다. 처음에는 의심과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얼굴은 이제 경외심과 감탄으로 물들어 있었다. 누군가 작게 와 하고 탄성을 내뱉었다. 이내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저 아줌마 대체 누구야? 영화에서나 보던 싸움인데. 진짜 대단하다. 작은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 슈퍼마켓 앞을 가득 메웠다. 그들의 박수는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은지의 승리를 향한 사회적 인정이자 오랫동안 억압받던 약자들의 카타르시스였다. 은지는 그들의 환호 속에서 자신이 다시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싸움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정의를 위한 투쟁으로 승화되었다. 슈퍼마켓 앞의 소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금세 정리되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쓰러져 있는 강민준 일당과 경악한 표정의 구경꾼들, 그리고 차분하게 서 있는 은지를 보고 당황했다. 하지만 곧이어 구경꾼들이 쏟아내는 증언과 휴대폰으로 촬영된 영상들이 제출되면서 상황은 명확해졌다. 영상 속에는 강민준 일당이 지수를 괴롭히고 은지를 위협하는 장면, 그리고 은지가 홀로 그들을 제압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특히 강민준이 칼을 휘두르려던 건달을
은지가 순식간에 제압하는 장면은 경찰관들마저 감탄하게 만들었다. 강민준과 그의 핵심 패거리는 특수폭행 및 공공장소 소란죄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우려가 높다는 점, 그리고 영상 증거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강민준의 신상과 과거 행적까지 드러나면서 사회적 비난이 쇄도했다. 결국 강민준은 학교에서 퇴학당했고 법적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한때 동네를 주름잡던 그의 위세는 산산조각 났고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강민준에게 동조했던 다른 일진들 중 일부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 그들은 경찰 조사에서 강민준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음을 고백하며 은지와 지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특히 사건 당일 칼을 들고 은지를 위협하려 했던 건달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다. 이들은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지만 이 사건은 그들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며칠 후 슈퍼마켓 본사에서는 은지를 호출했다. 은지는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과는 달리 슈퍼마켓 본사 이사는 그녀의 용기와 뛰어난 대처 능력에 감탄하며 감사를 표했다. 사건 이후 슈퍼마켓의 이미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상승했으며 매출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었다. 이사는 은지에게 경비팀장 직책을 제안하며 이전보다 훨씬 높은 급여와 복리후생을 약속했다. 그녀의 탁월한 능력을 알아본 것이다. 하지만 은지를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슈퍼마켓 경비팀장 자리가 아니었다. 언론을 통해 은지의 활약상이 알려지자 과거 707 특임단에서 함께 복무했던 한 선배가 그녀에게 연락을 취해왔다. 그는 은지에게 블랙가드라는 이름의 민간 특수 경호 및 보안 전문 회사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다. 이 회사는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었다. 은지는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고 더 큰 목표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단순한 물질적 보상을 넘어 그녀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제안이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참 후 은지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지수와 마주 앉았다. 지수는 따뜻한 차를 은지에게 건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줌마, 정말 감사해요. 그때 아줌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아줌마는 제 영웅이에요. 지수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은지는 지수의 말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이전의 무표정하고 고독했던 미소와는 달랐다. 따뜻함과 편안함이 깃든 미소였다. 괜찮아. 지수야. 누구나 자기 안에 숨겨진 힘이 있어. 중요한 건 그걸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야. 은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지수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오랫동안 나 자신을 감추고 살았어.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서 평범하게만 살아가려고 했지.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 도망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걸.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다는 걸 말이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줌마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아줌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은지는 지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내면에 존재했던 상처와 고통은 이제 강인함과 지혜로 변모했다. 새로운 삶의 장이 그녀 앞에 활짝 열린 것이다. 1년 후, 이은지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녀는 더 이상 슈퍼마켓의 야간 경비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블랙가드르라는 민간 특수 경호 및 보안 전문 회사의 핵심 팀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707 특임단 출신으로서의 뛰어난 능력과 경험은 이곳에서 비로소 빛을 발했다. 그녀는 위험천만한 임무를 수행하며 전 세계를 오갔다. 때로는 고위 인사를 경호하고, 때로는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며, 때로는 테러 조직의 음모를 분쇄하는 데 기여했다. 그녀의 삶은 고되고 위험했지만 그만큼 깊은 의미와 목적의식을 부여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고,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 강인하고 자신감 넘치는 존재로 거듭났다. 그녀는 더 이상 고독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새로운 가족, 즉 동료들이 생겼다. 은지는 단순히 자신의 일에서 성공한 것을 넘어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힘들게 벌어들인 수입의 일부를 김지수를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했다. 덕분에 지수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여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지수는 은지에게 자주 연락하며 자신의 학업 성과를 자랑했고, 은지는 그런 지수의 성장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지수는 이제 은지를 단순히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삶의 멘토이자 언니처럼 따랐다. 뿐만 아니라 은지는 주말마다 인근 지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호신술 강좌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기술과 경험을 나누며 더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도왔다. 그녀의 강좌는 늘 10,000원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여성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여러분 안에는 상상 이상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힘을 깨닫고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많은 여성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은지는 휴가를 받아 오랜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지수와 함께 작은 산 정상에 올랐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발 아래로는 드넓은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은지는 전투복 대신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하고 깊었다. 오른쪽 어깨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아픈 기억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겪어온 시련과 그녀가 이겨낸 모든 고통의 증표이자 그녀의 강인함을 상징하는 훈장처럼 느껴졌다. 은지는 지수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지수야, 이제 내 차례야. 너도 네 안의 힘을 발견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다. 네, 아줌마, 저도 아줌마처럼 되고 싶어요. 그리고 아줌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산 정상에서 은지는 멀리 지평선을 응시했다. 석양이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웠던 슈퍼마켓 경비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를 수호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고요한 슈퍼마켓 대신 드넓은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두 번째 봄은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을 선사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될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은지 씨의 용기와 강인함이 여러분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은지 씨처럼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자신만의 놀라운 능력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이 그런 숨겨진 잠재력을 가진 주인공일 수도 있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언제나 환영이니 이은지 씨의 이야기에 대한 감상이나 여러분의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